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최대 불법 사건. 여러분 뭘 꼽으시겠습니까? 4대강 보호 해체?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노조 파업 방치? 하나를, 최대 불법 혐의 하나를 꼽으라면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노무현, 송철호, 문재인 이 세 사람은 자칭 부울경 지역의 인권 변호사연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송철호를 30년직이라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친구다. 근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호 형이 되는 거죠. 근데 송철호 씨는 선거만 치르면 떨어지는 겁니다. 선거만 치르면 떨어져요. 지방선거도 여러 번, 국회의원 선거도 여러 번 나갔는데 아무튼 울산에서만 선거를 7번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직업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혼자 치렀던 선거가 아니고 문재인이 가서 도와주고 같이 선거운동도 했던 선거도 있는데 그런 선거마저 다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7번 선거를 떨어져서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그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철호 형의 운명을 내가 바꿔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철호 형의 당선이 나의 소원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와대의 주인인 대통령이 소원이 있다는데 그 밑에 있는 실장, 수석들은 뭘 해야 돼요? 대통령의 소원을 풀어드려야지요.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8개 부서, 8개 조직이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소원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니?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다 알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그 이듬해. 그래서 15명이 동원이 됩니다. 이번에 전부 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15명.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딱 요약을 하면 그겁니다. 하명 수사라는 건 뭐냐? 라이벌 꽉 부러뜨리기. 그때 송철호의 라이벌은 김기현, 지금의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이 공천을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 받는 날 김기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명수사. 청와대에서 이리저리 정보 수합해가지고 김기현이한테 이런 점이 의심스러우니까 압수수색부터 해. 공천 받는 날 해. 이게 하명 아닙니까? 하명 있으면 명령을 받다 드리는 게 하명 아니에요? 하명수사 명령을 내려보내는 거죠. 그럼 명령을 내려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 청와대에서 내려보냈으면 청와대 주인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후보 매수. 아무리 대통령 소원이라고 해도 송철호가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송철호는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그렇게 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강한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임동호. 임동호 이 사람도 울산에서 선거를 7번이나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한 번도 당선 적이 없는데 그러나 최고위원 한 겁니다. 송철호는 최고위원도 못했는데. 이래다가는 민주당 쪽 울산시장 후보가 임동호가 되게 생겼어. 임동호 주저앉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려면 말이야. 임동호도 만만치 않은 인간인데 그냥 자발적으로 주저앉겠어? 떡을 하나 입에 줘야지. 그게 일본에 있는 총영사짜리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을 했더니 또 임동호 씨가 나는 센다이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나는 오사카가 내 고향 같은 사람이야. 오사카 총영사 내놔.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아무튼
임동호 씨는 중간에 울산시장 선거를 포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후보 매수, 그 다음에 좀 도와주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뭐가 없을까 하다가 울산 유권자들의 그 오래된 수건 중에 하나가 공공병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병원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청와대에서 만들어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을 성철호가 자기 입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예산도 다 따놓고. 3박자를 착착 맞추는 거죠. 라이벌 거꾸로뜨리기, 당내 경선자 매수하기, 그 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약 만들어주기, 청와대에서. 그래가지고 송철호가 당선되는 겁니다. 그랬었는데 이 울산시장 공작 사건,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이게 세상에 드러난 뒤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수사를. 어떻게 해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소가 돼서 넘어왔어요. 기소가 넘어왔더니 어머, 이번에는 김명수 법원이 기다리고 있네. 3년 8개월 동안 재판을 안 여는 겁니다. 김밀이라는 판사가 있는데 처음에 15개월 동안 공판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김밀이 판사. 그래서 다른 판사로 공판 날짜를 정하자 김밀이 판사가 갑자기 휴직을 신청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사 지연, 공판 지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조직범죄단 같다고 그랬습니다. 조직범죄단. 조직범죄단과 같은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그래서 이게 재판이 열린 지 3년 8개월 만에 드디어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고 검찰이 구형을 한 겁니다. 송철호 6년,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었거든요. 징역 5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 등등 지금 다 구형을 했습니다. 전원 실형 구형 15명.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명 수사를 했는데 상명 하달이 됐는데 이 상명의 장본인들, 상명이 하달됐을 때 상명을 일으킨 사람들, 나의 소원은 철호영 당선. 이것도 사실 상명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그 다음에 지금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람들 중에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들이 서너 명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들이 반부패 비서관, 민정비서관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때 민정수석이 누구? 조국. 다른 사람은 다 몰라라.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상명 하명, 그 하명 수사의 정작 가장 윗대가리에 해당되는 장본인들, 당시 문재인, 임종석, 조국, 대통령 실장 수석,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재판에 넘겼을 때 그 검찰의 공소장 있잖아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할 때 그 공소장 여기에 문재인 세 글자가 35번 나옵니다. 35번.
아니 어떤 조직 범죄단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그 꼭대기에 해당된 사람 이름이 35번이 나온다면 이 사람을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문재인이 그래도 국민이 뽑았던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다면, 그리고 자기하고 30년 친구라는 송철호를 위해서 그 사람 당선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 그 장본인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쯤에서 보통이라면 입장문을 내고 그 사람들은 다 아무 잘못이 없다. 과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내 잘못이다. 내가 철호영 당선이 나의 소원이라는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말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나를 탓하고 나를 단죄해라. 청와대에 있는 내 직원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뭐 이런 말 한마디쯤 나오면 끔찍하잖아요. 절대 안 나올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죠?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런 재판이 있을 댓글 사건 때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죄가 있다면 내가 져야 될 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가장 저희 시청자들께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고 가장 기사를 많이 열람하신 뉴스는요, 이재명이 이화영을 버렸다입니다. 김철중의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가 서울 알고리즘이라고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별명을 만드는 건데요. 당뇨병의 치료 엄청나게 효과 좋은 약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체중과 혈당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단독 투여만으로도 이거 엄청난 약이네 그러면. 그렇죠. 소변으로는 당이 프로는 얼마나 빠져나갈 것 같으세요? 하루에? 이거는 신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집니다. 당뇨라면 혈당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하는 건 뭔가요?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3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의 명의를 만나는 시간, 명의의 전당 김철중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수십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최초로 하신 거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애니제임이라는 그 학술지가 우리나라 의사 중에 처음으로 애니제임을 쓴 거 아닙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이 전 세계 표준을 바꾼 거네요. 그 중심이 됐죠. 그래요?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인 거. VIP 환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 보면 금방 아실 뿐이었죠, 그때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몰래 와서 저쪽 병원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병원을 한 일주일 정도 못 나왔어요. 못 나왔죠. 심장병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